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결국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상황, 국민의힘 지도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지금 본회의에서 검찰청법과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그 우려했던 대로 입법 강행을 시도하는 것 같아서 매우 네. 우려스럽고요. 네. 물론 라디오 진행하시는 표창원 전 의원님께서도 뭐 이 관련해서 전문가시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이 법안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네.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것이 설득과 토론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상대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많은 토론이 있어야 하고 협상도 있어야 하고 그런 네. 협상이 뭐 재협상을 거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는 물론 그때는 법안의 책임을 국민께 받은과 동시에 표대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이 지금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이렇게 172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밀어붙여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병석 의장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합의 및 의원총회에서의 추인까지 거친 약속 합의를 뒤집는 것이 오히려 의회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검수완박 중재안의 여야 원내 합의를 저희 국민의힘이 재논의하자고 하면서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판들은 네, 저희가 겸허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 헌법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봤을 때는 네. 얼마든지 저는 재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이 법안이 사안의 중대성을 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중대한 법안을 재논의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민주당이야말로 저는 네. 반헌법적,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큰 우려를 표명하셨고요. 비판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회기 쪼개기 예. 시행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결국 그 의사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안건을 오늘 지금 본회의도 오늘 하루인 27일까지로 회기 쪼개기로 상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이 지나면 저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께 이해도 구하고 또 밤샘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그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이 검수완박 예. 법안을 국민 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 안건 국민 투표 부의 방안 같은 의견이신가요? 그만큼 저는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의 중대성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는 뜻으로 이해했고요. 그런데 네. 저희가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절차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투표권이라는 것이 최근에 헌법에서 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 국민투표를 붙이는 데 있어서 그 국민투표법에 네. 그 재외 국민의 거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건데요. 14조이랑. 네. 예, 맞습니다. 예. 그거랑 그 국내에 거소하지 않는 재외 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 불합치가 되어서 그렇죠. 이것을 좀 안타깝지만 국민법 그 투표권을 붙이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민주당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국민투표법 개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관련해서 네. 뭐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른 국민투표권법 개정안을 통한다면 뭐 저는 뭐 그런 법안을 통해서는 가능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대해서 김용태 최고위원님도 같은 이제 찬성 의견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되겠죠? 고민을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좀 더 고민해봐야겠지만 네. 그 정도로 저희 당이 절실하다는 뜻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 관련 부분 앞서 제가 이제 합의 파기에 대한 부분 이제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이제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 또 한 가지가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에서 왜 의원총회 결정을 번복했느냐라는 부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으로 결정이 네, 예.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그런 식의 논리라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대담 방송에서 중재안 수용이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이것도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에게 간접적으로 뭐 지시한 것일 건가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네. 국민의힘이 개인 사당도 아니고요. 뭐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법률 전문가니까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은 저희 공당이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데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그 결정 중지안을 재논의하자고 말하는 그 과정에서도 저도 당대표와 이야기했는데 네. 그럼 뭐 제 의견으로 당대표가 당론이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민주당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 의견 중에 하나였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 곧 다가오고 있고요. 예.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은 이제 의혹 제기가 된 분 중에 한 분이 정호영 복지부 예.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예. 김용태 최고위원께서도 직접 결단 요구를 하셨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 본인은 의혹의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허위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 개인적으로 억울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민들께서 지금 정호영 후보자를 향한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 문제의 결론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장관 후보자라는 자리가 이해 충돌의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들이 가지고 계시고 네. 저희가 지난 5년간 그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상식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 분노를 느꼈고 저희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그런 부분을 잘 같이 비판을 했고 또 저희도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다소 본인은 억울할지라도 장관 후보자라는 자리가 본인의 억울함을 결백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리고 또 자칫 이게 오래 간다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되고 당선인의 어떤 공정과 상식의 잣대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정부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라도 좀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예. 상황과 분위기를 보면 정호영 후보자는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인 것으로 예.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일단 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예. 뜻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그럼 흘러가게 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저희가 정치의 영역, 정치의 본질은 결국에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그렇죠. 정치가 언젠가부터 사법의 영역을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저희가 이건 인사청문회고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인사청문회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줘야겠지만 이 정호영 후보자 건의 같은 경우는 네. 이해충돌 의혹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인사청문회 이전에 저는 본인께서 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른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내 최대 로펌에서 거액의 그런 자문료 받은 거라든지 또 김인철 후보자 대학 총장 시절에 많은 논란들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고압적 태도라든지 장학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저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그 로펌에서 거액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뭐 그것이 그 자체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분이 그 로펌에서 과연 그 보상 그 금액을 받으면서 일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국민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도 인사청문회가 빨리 다음 주 월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총리 후보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제출해서 많은 국민들께 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